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196페이지 봅니다. 자, 196페이지 이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요. 자, 이건 간단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 설명서 작성했잖아요. 그 구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체크하고 말 것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 특별히 뭐 요식행 이런 게 아니니까 필요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중개를 했다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쌍방에 교부하고 우리도 한부 보관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거기 목차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먼저 작성 의무 보시면 첫째 줄. 개공사는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개공사가 그러니까 뭐 한다? 이 의무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습니다. 소공사도 또 의무는 아니지만 이것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 계속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시기. 자, 언제 작성하나요? 거기 보시면 첫째 줄. 아까 작성 의무 있잖아요. 그 파란색 번호 1번. 파란색 번호 1번의 첫째 줄 개공사는 그랬고, 그 다음 그 옆에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그랬죠? 그거. 자,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작성하죠, 당연히. 자,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196페이지. 네. 거기 파란색 번호 1번. 자, 파란색 번호 1번의 첫째 줄. 개공사가 언제 작성한다고? 그 옆에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합니다. 완성된 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소식을 봅니다. 소식. 자, 거래계약서는 이제 소식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소식, 자, 일단 놔두고 오른쪽으로 먼저 가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이제 서명 및 날인 있잖아요. 자, 197페이지. 19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서명 및 날인 그랬죠? 자, 이거 작성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명 및 날인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밋입니다. 밋. 자, 이거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 우리 책에 있는 것대로 좀 따라가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명 및 날인 하는데 아까 우리 확인 설명서 작성한 거 있죠? 똑같아요. 주사무소는 대표자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리고 당에 중개행위를 한 소공사 있으면 너도 서명 날인해라. 이거 의무. 자, 이거 똑같다 이거.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198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 거기 이제 4번에 교부 보존 의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작성했어요. 자, 교부 누구한테 했냐? 당연히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이거 쌍방에게 하나씩 줘야 돼요. 한 부씩 쌍방. 그리고 이제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 좀 전에 확인 설명서 똑같아.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전자문서 형태가 됐든 한 부를 보관하는데. 자, 여기는 몇 년이에요? 아, 이것만 달라 이거. 자, 좀 전에 확인 설명서는 몇 년? 3년. 그럼 그 전에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 3년. 다 3년 공통이면 좋을 텐데 이것만 몇 년? 5년 이것만. 그러니까 구분 잘해야 돼요. 자,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럼 왜 거래계약서만 5년일까요? 왜? 별거 없어요. 거래계약서 5글자라 그래요. 5글자라. 거래계약서 5글자라. 전속 중개계약서 7글자죠. 확인 설명서 5, 아니 가운데 점 있잖아. 점. 확인 설명서 가운데 점 찍잖아요. 이거 한 글자 차지해요. 워드 작업할 때 우리 여기 6글자예요. 항상 점. 왜냐면 확인과 설명 두 개를 묶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점 빼면 안 돼요. 점 빼면 안 돼, 우리 점. 그러니까 5글자는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만 5글자. 자, 이것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그랬죠? 자, 곧 볼 거예요. 자, 일단 놔두고. 자,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 5번. 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작성. 이거 이중계약서라고 그러는데. 자, 당연히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많이 쓰죠? 주로 다운계약서는 뭐 하는데? 세금 적게 내려고. 세금 적게 내렸다. 업계약서는? 뭔 양도세도 그렇지만
대출 많이 받아요. 대출 때문에 업계약서 쓰는 거예요. 업계약서는. 그러니까 2억에 매매를 해놓고 2억 5천에 써 매매 대금을. 그래가지고 2억 2천까지 대출 받잖아. 그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다 어때요? 사잖아. 그래가지고 이자 물론 내야 되겠죠? 그런데 1년만 있으면 이게 3억까지 뛰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사가지고 돈 벌잖아. 좋아 안 좋아? 뭘 좋아? 이거 불법이다. 하여튼 네. 그런 말에 홀라당 넘어가고 잠재적 범죄자들이에요. 이거. 범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저지를 사람들. 우리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봅니다. 서식.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거래계약서는 이 서식에 대해서 시험에 잘 물어봐요. 가끔 서식에 대해서. 자, 거기 196페이지 맨 밑에. 자, 19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서식. 자,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제 어디다 작성해야 되느냐 이건데 거기 보니까 국장이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맨 처음에 일반 중개 계약서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법정 서식 만들어 놨지만 권장사항이니까 우리가 따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 국장이 이렇게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그럼 이 표준 서식, 즉 법정 서식 만들어 놨냐? 여기 봐봐요. 만들어져 있다, 안 만들어져 있다?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만들어 놓지도 않고 권장한대. 만들어 놓거나 그래야지. 그래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이런 거요. 자, 이제 개공사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다. 만든. 법규 내용을 감안해가지고 다 만든. 그게 다 임의서식. 법정 서식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거래계약서는요. 자,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작성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써야 될 필수 기재사항도 있어요. 자, 필수 기재사항. 자, 그럼 필수 기재사항 총 몇 개? 9개. 자, 우리 거기 박스 안에 있잖아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9개. 자, 보세요. 자, 이거 솔직히 안 외워도 우리가, 자, 여러분 매매계약 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 매매계약서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봐봐. 자, 당사자 인적사항 써요, 안 써요? 그리고 메이드인 메이슨 이름도 쓰고,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연락처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주소 쓰고. 물건의 표시. 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써야죠. 뭐 어떤 물건 매매하는지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물건 인도일시. 자, 물건을 인도한단 말은 뭐예요? 소유권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등기 이전하는 거. 언제 등기 이전해 줄 거냐? 보통 잔금 치를 때 한다고 이러죠? 관행적으로 많이 그때 하잖아요. 그것도 대부분 쓰고. 권리 이전에 어떤 권리가 넘어가나요? 보통 이제 매매계약 같으면 계약서 이름이 매매계약서야. 그러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 있죠. 자, 이런 건 뭐 자동으로 쓰게 돼요. 계약 날짜 써요, 안 써요? 다 쓰죠, 계약 날짜. 마지막. 그 다음에 거래금액. 자, 토탈 거래 금액 쓰고, 그리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분할해 지불할 때는 각각 언제 지불한다. 이런 것 각각 알아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그 다음 이게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세요.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언제 확인설명서 교부하느냐. 아까 이거 언제 작성해 확인설명서를? 중개완성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도 같이 써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줄 때 그냥 같이 였대요. 줘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교부일자 확인. 자, 이것도 장난치면 확인설명서 작성일자 뭐 이렇게 장난친다든가 또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확인설명일자 뭐 이렇게 또 장난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교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매수인사에 특약이 있다. 그럼 특약사항 같은 거 체크하래요. 특약. 자, 이런 특약. 자, 특약.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스토리로 좀 외울 거예요. 스토리. 자, 여기 일단 동그라미 칩시다.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그 다음에 계약일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의 금자.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약정 내용의 약정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미음, 비읍이 좀 바뀌었네요, 여기. 6번하고 5번, 6번이 좀 바뀌었죠? 네, 5번, 6번만 좀 바꿨네. 자, 스토리론. 우리 여러분 혹시 차인표 알아요? 차인표? 아시죠? 탤런트. 혹시 가수 전인권 알아요? 전인권? 전인권도 알아요? 9세대란 얘기예요, 지금. 요즘 20대들은 몰라요. 전인권이 누군지. 몰라요. 전인권 몰라. 30대도 모르는 애들이. 옛날 사람이란 얘기 그거 안다는 거 씁쓸해. 안다는 게 또. 차인표하고 전인권이하고 만났어요. 둘이 친구인데 야 이번에 우리 게이 모임 하나 만들자. 그래요. 좋아. 게이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갯돈. 갯돈을 계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갯돈을 얼마를 할 거냐? 그 조건을 확정해가지고 계약서에 썼대. 계약서에 이렇게. 자, 인표하고 인권위하고 계금 조건 확정해가지고 어디다 썼다? 거래계약서에 썼다니까. 그래야 이게 거래계약서 기재상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공법에서 외우라고 한 건지 공시법에서 외우라고 한 건지 우리는 완전 뒤죽박죽 되는 거 이제 나중에. 자, 그래서 그것까지 해결해서 자, 인표하고 인권위하고 계금 조건 확정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자,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거래계약서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저 뒤쪽에서 다루는 이제 실무 우리 전자계약이 있어요. 전자계약. 자, 우리 교재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5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507페이지. 자, 50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그랬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한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자, 종이에다 이렇게 계약서 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탈세랄지 불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거래를 투명하게 다 드러내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 질서를 좀 바로 잡자 이런 취지하에 이제 도입한 건데 자, 인터넷에서 이제 거래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거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런 게 또 앞서가잖아요. IT 이런 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다 이런 걸 쓰지 말고 인터넷상에 이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시스템에서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럼 계약서 불러오고. 자,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럼 그 임대차 계약서 불러와서 거기다 이렇게 워드 작업으로 입력을 해서 작성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내용이 작성돼서 딱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탁 누르면 어때요? 자동으로 아까 공인전자문서센터 있죠? 거기에 자동으로 보관되고 또 다른 이런 각종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훨씬 더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한 겁니다. 자, 보시면 국민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선진화 기반 확보를 비전으로 국토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국토부로부터 이제 한국부동산이 이거 위탁받아 이제 이걸 이제 사업을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거기 페이지를 넘겨서요. 509페이지를 한번 봐봐. 509페이지. 자, 509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전자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딱 보는 순간 복잡해 안 복잡해? 엄청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활용하냐 안 해. 다 못하겠다 이거예요. 너무 복잡해. 물론 이제 익숙함이 복잡하지 않을 텐데 처음 보면 그래. 자, 그래서 주로 50대 60대만 돼도 이거 못하겠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자, 이걸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자, 간단하게. 자, 509페이지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종이에다 하지 말고 이 시스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먼저 개공사들은요 여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고요. 당사자들은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래가지고
거기 그 앱 있잖아, 앱. 이 앱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국 어디에 있든 이 앱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방 출장이 발령받아요. 내가 지금 지방에 출장 가 있네? 아니면 서울로 출장 가네? 그럼 지금 계약서를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디에 있든 간에 스마트폰으로 그게 계약령이 띵동 날아가고 바로 거기서 서명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는요, 자, 여기에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부여받거나 아니면 아이디 비번 부여받아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당사자들은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2G는 해 못해. 못해 또 2G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준비사항 해가지고 봐봐요. 거기 메인 위에 준비사항 보면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인증서라고 이걸 부여받고요. 휴대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휴대폰하고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휴대폰, 근데 이때 휴대폰은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예요. 2G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앱을 다운받아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이 만약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개공사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요. 자, 당사자로부터 이제 매매 의뢰를 받아요. 그럼 개공사가 이 거래 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 거기 계약서 이렇게 불러온다, 이거, 계약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작성하고요. 확인 설명서도 여기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도 거기서 다 작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렇게 해서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부사항 같은 거 다 기본사항, 세부사항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 계약 내용 이런 거 다 작성해요. 그리고 이제 거래 당사자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 서명을 위한 계약서 생성 버튼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방금까지 계약서 다 작성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사자들 서명 날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서명 날인 할 때 거래 당사자는 스마트폰으로 띵동하고 날아가요. 그럼 이제 거래 당사자는 스마트폰 앱 다운받은 상태에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거기 화면에다가 이렇게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 이렇게 결제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거래 당사자들은 여기에 이제 앱에 다운받아서 로그인하고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띵동 날라오면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마무리 되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자, 스마트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자서명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 개공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요. 물론 이제 더 복잡한 거 있는데 그냥 놔두고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 그래서 이제 서명 날인이 다 끝나고 이제 당사자들 계약 내용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가 없다는 거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이제 계약 이제 마무리 딱 엔터키 딱 누르면 아까 어디에 자동으로 보관된다고요? 공인 전자 문서센터. 거기에 자동으로 보관이 돼. 그러니까 아까 계약서 몇 년 보관한다, 개공사? 5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자동으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따로 보관 안 해도 돼요. 필요하면 아무 때나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출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계약서 안전하게 다 보관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거래나 확정일자 이런 거 자동 처리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이런 제도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띵동 이제 날라오고 서명 날인한 다음에 다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자동으로 한계됩니다. 번거롭게 또 하러 갈 필요가 있다 없다. 또 만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임대차 계약서 다 작성했습니다. 다 마무리 딱 엔터를 쳤어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가서 또 확정일자 받으러 할 필요 있다 없다. 자, 그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확정일자 받을 때. 안 해봐서 몰라요? 안 드나요? 또 우리 등기부 뗄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잖아요. 근데 여기 자동으로 연계돼 있어요. 이거 통합처리자 이게. 그래서 등기소랄지 건축물 재정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주소만 딱 입력이 되면 거기 연결돼 있어요. 거기 바로 불러와서 확인이 됩니다. 돈 안 들어요. 또 거기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여러모로 편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도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이걸 간단하게 제가 그린 게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좋으냐? 자, 우리
페이지 앞으로 넘으면 505페이지, 아니 507페이지. 자, 이제 507페이지 보면 거기 맨 밑에 장점이 있잖아요. 자, 그럼 장점 해가지고 쭉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방금 설명한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장점. 뭐냐? 먼저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계약서 내에 컴퓨터에 입력돼요. 자, 분실 위험이 있다, 없다? 자동으로 보관되니까 계약서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계약서. 그다음, 자, 타임스탬프 기술이 도입되어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데, 우리 그 소식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소식 여기에 빨간 도장으로 이렇게 딱 찍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 우리 문서 출력할 때도, 자, 그냥 카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예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위조 변조를 할 수가 없어. 이 타임스 딱 찍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본이라는 게 확실히 나오고. 그 다음, 경제성이다. 자, 각종 공부 확인이 연계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기소, 대장, 이렇게 바로 다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급 비용 부담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거 편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으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리고 개공사는 계약서 보관 의무가 면제돼. 자기가 5년간 보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시간과 장소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이거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매도인이 집을 팔려고 왔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서울에 있어요. 직장 갈 일이 생겨서. 그럼 거기서 계약서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리 계약은 안 돼요. 우리가 대리는 내가 갑자기 출장 가서 멀리 있으니까 야, 네가 대신 계약서 써서 내 대신 사명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디에서든 스마트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대리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건 대리가 안 돼요. 이건 본인이 직접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래 사고 위험이 어때? 줄죠. 본인이 직접 하니까. 자, 그리고요. 정식 등록된 개공사만이 전자거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 이 아까 시스템에 개공사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받은 개공사만 회원이 가입하지 무자격자들은 대여 안 돼요. 무등록업자는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등록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무등록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이게. 자, 그리고 실시간 거래 정보 수집으로 이중거래 피해가 예방된다는데, 자, 우리 이중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하고 매매를 해놓고 나중에 병한테 또 대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이 진행 과정이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 마무리 안 되면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진행 중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팔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안 돼요.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 이런 거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완전히 보장된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주 요긴한데 문제는 사람들 아직 여기 익숙지가 않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게 어때요? 좀 거부감이 심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좀 활성화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또 개공사들이 싫어해. 왜? 투명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내가 계약 성사시키고 중개보수 얼마 받고 이런 거 다 드러나. 그럼 이거 어때? 비자금으로 몰래 빼돌릴 수 있어. 이게 이제 크네. 세금을 줄이려고 주로 우리가 중개보수 현금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다 드러나. 그러니까 실은 그런 거 막기 위해 도입한 거예요. 근데 개공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드러나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조금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법령에서 이제 배우는 계약서 작성과 그 다음에 이거 같이 좀 연관시켜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울 때 바로 이 계약 시스템에서 작성을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200페이지 이제 앞으로입니다. 이제 예치제도, 이거 예치제도. 자, 200페이지. 자, 이제 이거
제목을 예치제도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법조문을 봐봐요. 자, 200페이지입니다. 200. 자, 200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거기 제목, 법조문 보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갑과 을이 자,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만약 이제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매수 입장에서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대금을 이제 분할하여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자, 계약금 지불할 때는 이제 얼마든지 어떤 계약 파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도금 지불하거나 잔금 지불할 때는 이제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기하는 거 안 되죠. 그런데 의무대로 파기는 할 수 없지만 법정 해제 사유나 그 다음에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이건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배웠듯이. 그럼 이제 계약을 파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원상회복. 서로 받은 거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원상회복. 그런데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지불하고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 파기됐다면 중도금 지불한 것까지 이렇게 돌려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준 거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혹시 매도인이 준 거 뭐 있을까요? 거의 없죠. 보통 매도인은 잔금 치료야 뭐야 등기 이전 해준다 하니까 그때까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준 게 없죠. 그러니까 실은 매도인은 돌려받을 게 없고 주로 매수인이 이 매매대금 돌려받는 것만 남아요.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이 돈을 미리 받아서 써버렸네. 그 바람에 계약이 파기돼서 돌려줘야 되는데 야, 나 돈 못 다. 기다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매수인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야, 언제 돌려줄 건데? 그럼 이제 우리 뭐 기차 받고 빵꾸 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 떼일까 이런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하자. 이 대금을 매도인한테 직접 주지 말고 어디다 맡겨놓자 이거야. 맡겨놓자. 이거 이제 예치한다. 예치. 자, 어디다 맡겨놓자. 그렇게 해서 계약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다 맡겨놓고 계약이 하자 없이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너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중간에 파기되면 이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야, 너 언제 돌려줄 거냐? 아신소리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찾아가면 돼.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자, 우리나라 어때요? 부동산 사기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내가 계약금, 중도금까지 줬는데 알고 봤더니 안 나타나 잔금 치를 때. 보니까 주인도 아니야. 서류 위조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하고 들고 튀어버렸네.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이게 뉴스 일일이 안 나와서 그러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맡겨놓으면 뗄 염려 있다 없다? 없어요. 사기도 없어져. 부동산 사기도 없어져. 또 계약금, 중도금 받았어요.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간 매도인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병한테 이중으로 매매하고 여기다 잔금까지 다 받고 튈 수 있다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뗄 염려 있다 없다? 이중 매매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제도예요. 또 이럴 때 많이 활용했죠. 우리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 자, 거기 쇼 호스트들이 광고하는 그 보니까 모델들이 입고 있는 거 뽀대 나와 좋아 보여. 그래서 나도 맞겠지 하고 물건을 샀는데 웬걸?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그 물건 보고 주문했는데 나한테 예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송돼 온 것은 내가 입을 옷이랑 인형 바지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인형한테 입힌 바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요. 모델이 입었을 때 모습하고 자기가 입었을 때 모습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했는데 참 재밌어. 아주 그 재밌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서로. 근데 과감하게 또 그걸 올렸대. 자, 내가 입은 거다. 모델하고 비교해. 우리 여자분들 자신의 몸매를 잘 모르는가 봐, 본인이. 모델이 입고 있으면 그냥 자기한테도 그렇게 맞을 줄 알고 그러는데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막상 배송 바꿔보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영 아니잖아요. 근데 반품이 어때? 쉽게 되던가요? 반품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잘 안 되잖아요. 이거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기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요. 자, 홈쇼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직접 전달하니까 여기다 일단 맡겨놔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봐. 근데 물건이 아니네? 그럼 반품해버리고 바로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홈쇼핑 이런 데서 수백억 이렇게 들고 튀는 거 모르세요? 뉴스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홈쇼핑에서 물건 판매 뭐 해가지고 돈만 먼저 받고 물건 배송도 안 하고 수백억 챙겨가지고 튀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면 그럴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거래가 정착이 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해 안 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이 공부하기 전에 있는지도 몰라. 좀 안타까운데. 자,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 지금 부동산 이 제도에서 있더라 이거 이제더라. 그래서 이제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다. 자, 그러면 내용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거기 우리 법조문이에요. 자, 거기 200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31조 제1항 있잖아요. 그 법조문 보세요. 이 법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자, 200페이지 그 박스 안에 법조문 제1항입니다. 제1항. 자, 보세요. 자, 이 제도가 뭐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언제까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 자, 계약의 이행이 언제 완료되면? 잔금 다 치르고 이래야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 이걸 다 묶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묶어서 이것을 갖다가 계약금 등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 명의로? 개공사. 자,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사람들 명의로. 어디에다가? 금융기관 등에다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예치기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가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자, 권고입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공사 의무도 아니다. 그렇죠. 의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개공사가 여러분한테 이거 권고한 적이 없어요. 의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자, 권고했다고 합시다. 그럼 권고사니까 당사자는 이거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권고 받더라도 이거 따라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그대로 정리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봅시다. 자, 그럼 방금 자, 예치명의자 방금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개공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명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 맨 밑에 있죠?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럼 여기서 자, 알아둘 거. 법에서 예치 명의자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법에서 예치 명의자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 책의 맨 밑에 보시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가 이제 누구냐면 협회입니다. 협회. 자, 이거는 자, 202페이지 거기 6번에 나오잖아요. 6번. 자,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관서, 우체국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이제 학교론 시간에 에스크로 이렇게 배우는 에스크로 이렇게 다 찾았어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원래는 법조문 순서예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자기 순서대로 해놨는데. 자, 동그라미 쳤어요? 네. 자, 그러면 자, 개공사를 지휘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는 뭐다? 은공신 보채자 이렇게 순서대로. 원래 이제 법조문 순서인데. 자, 은공신 보채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들은 주로 뭐예요? 다 사람이 아니라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전에 시험에 한번
예치 명의자 아닌자 해가지고 법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법원은 돈 다루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리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보면 사람은 개인인 개공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자 개인인 개공사인데 소공사나 보존 명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당사자들 명의로, 변호사 명의로 안 돼요. 오직 개공사만. 이것만 딱 기억하면. 그 다음에 어디다가 맡깁니까? 예치기관. 돈을 다루는 취급하는데. 자 그래서 예치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등 이 말 빠뜨리면 안 돼. 그래서 금공신 등. 자 202페이지 있잖아요. 202페이지 갑니다. 자 202페이지 거기 예치기관 금공신 등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타 등등이란 말이에요. 기타 등등이니까 예전에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 최신관서. 최신관서도 어때? 금융업무 취급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우체국 예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도 예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이니까 꼭 세 개만이 아니라 자, 할 수. 그 다음에 언제까지 맡기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다 잔금 치를 때까지. 그 다음에 예치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할 수 있죠? 자, 이걸 묶어서 계약금 등 그랬잖아요. 묶어서 계약금 등 이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책보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 편하잖아요. 제가 이거 나중에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만 쳐놓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리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거기 우리 책 4번이죠. 4번.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들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들 명의로 예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개공사가 되겠다는 사람이라 우리는 개공사 명의로 예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공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제 개공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개공사 첫 번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약정을 하시오 이거예요. 자, 거기 거래 안전 거기 우리 책에는요. 오른쪽 3번에 나와 있어요. 3번. 자, 203페이지 메뉴에 3번. 이게 순서도 이거 좀 뒤죽박죽 돼 있는데 먼저 개공사 명의로 예치할 때 뭐냐? 내가 당신 명의로 맡길 텐데 당신 이거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개공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때 되면 알아서 잘 돌려주겠다. 대신 내가 이거 신경 써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 그건 니네들가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얼마 줄 거냐? 실비 이런 걸 미리 다 약정을 하고 뭐 해라? 그리고 이제 맡겨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약정 다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개공사가 이 돈을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분리관리, 인출제한 그랬는데 이때 분리관리란 말은 뭐냐? 평소 자기 거래하던 은행에 자기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통장에 이 돈을 집어넣으면 되냐? 안 돼. 그럼 자기 통장에 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자동차 할부금 6개월 밀린 거 바로 쫙 빠져나가. 큰일 나. 또 돈이 있으면 자기 돈인지 알고 자기 배우자가 가서 찾아서 써버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분리 따로 관리해라 따로. 자, 그 얘기가 뭐예요? 왼쪽에 1번에 나왔잖아요. 자, 202페이지 양가로 1번 여기. 그 다음에 인출제한이란 말은 그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만든 통장이니까 얼마든지 뺐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네 마음대로 인출하지 마라 이거예요. 당사자 동의. 왜? 이건 네 돈 아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마라.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치금에 대한 지급보장. 자, 이제 그게 그 맨 밑에 양괄호 2번 내용이에요. 202페이지 맨 밑에 양괄호 2번. 자,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인출해요 못해요? 자기 명의로 만든 거라 동의 필요 없이 자기가 뺏고 싶으면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들고 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거 못하게 보증해라. 이 지급보장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이 있어요. 보증 설정. 다음 주에 배울 텐데 혹시라도 내가 들고 튀면 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줄 수 있게끔 안전장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할 때 등록하고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증 설정 잠깐 나왔어요. 그거. 이거 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들고 튀면 이 보증기관이 그 돈 다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보증 설정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거 하느라고 보험료 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용을 실비로 달라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약정하라는 얘기예요, 실은. 그런 비용까지 다 미리 약정하고 이제 맡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서들을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럼 개공사를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공사는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다?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거 어기면 뭐냐? 업무정지 받게 됩니다. 이게 업무정지. 이거 어기면. 자, 이건 이제 강행 규정이니까 업무정지자. 그 다음에 이제 실비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네들 돈 신경 써서 관리해 주는데 또 여기 보증 설정하느라 비용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실비로 좀 달라 해가지고.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거. 그럼 이거 누구한테 달라고 하나요? 이거 누구한테 달라? 자,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취득 의뢰인. 자, 거기 실비 청구권 보세요. 이제 5번. 자, 오른쪽 203페이지 5번에 있죠? 실비 청구권. 자, 이거 조심하세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받는다고요? 취득 의뢰인. 왜 취득 의뢰이냐?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지금? 취득 의뢰이잖아요. 매수인이 그 매매 대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 자, 그래서 주로 취득하는 쪽이 그 대금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쪽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자, 당사자 쌍방한테 받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네, 조심해야 돼. 자, 쌍방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 일방입니다. 자, 그 다음 사전 수령. 자, 이제 맨 마지막. 자, 203페이지 맨 밑에 이제 사전 수령. 자,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이제 매수인요, 계약이 잘 안전하게 마무리되면 이제 네 찾아가라 이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매도인이 이제 답답해.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급매로 팔았어요. 그럼 이제 계약금 중도금이나 받아서 얼른 써야 되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잔금 치를 때까지 딱 묻어놓고 못 가져가게 하니까 매도인이 답답해요. 나 이거 계약 파기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 돈인데 미리 가져가서 쓰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사전 수령. 그러니까 아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를 해야 되는데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어차피 이건 내 돈 될 거니까 내가 좀 미리 가져가서 쓰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좋다. 미리 가져 쓰라고 했는데 문제는 계약이 파기됐네.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써버리고 못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럼 가져가라 이거예요. 안전장치. 자, 그럼 봅시다. 자, 계약금 등을 예치했어요. 매도나 임대, 즉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잖아요. 그럼 이런 자들이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 계약금 이거 반환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보장하겠다는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 자, 여기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나옵니다. 이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가져가서 썼는데 나중에 계약이 파기돼서 못 돌려주면 얘네들이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보증을 섰다고 보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자, 금융기관하고 보증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보증서 발행기관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해. 좀 전에 예치기관하고 혼동하면 안 돼. 자, 예치기관하고 혼동하면 안 되고 여기 이 둘은 보증. 여기는 또 기타 등등 없어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만 해당돼.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자, 그래서 금보 이렇게 부르네. 금보. 예치기관은 금, 공, 신 등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금보.
자, 보증서 발행기관. 예치기관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보증을 서줬다고 보증서를 발행해주면 이걸 들고 와서,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들고 와서 누구에게 교부하느냐?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하셨다. 자, 이거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자, 이거. 꼭 개공사에게 교부하고, 예치 기관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다 출제돼서 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누구한테 교부해라? 예치. 왜냐? 예치 명의자가 어때요? 맡긴 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돈 좀 찾아다 다오 이 말이에요. 찾아다. 그럼 이제 예치 명의자는 거래 당사자한테 이렇게 찾아줘도 되느냐? 인출에 대한 동의 얻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 좋다 허락하면 이제 찾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치 명의자의 금일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 제도. 자, 간단해요. 이 간단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시행되지 않고 또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제도라 옛날에 이거 거의 안 빠지고 매번 출제됐어, 매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낼 게 없다 보니 분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데 그래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개사법에만 있는 제도니까 아직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자, 준비하세요. 자, 프린트.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개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계약서 한 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OX. 자,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우리 보관 의무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전속이 보관 의무가 있지. 일반은 없습니다. 일반. 자, 그다음. 자, 2번. 자, 개공사는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리고 공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네? X? 자, 이거 바뀌었잖아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고,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통보. 이게 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다 들어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못 찾아, 지금.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낼 때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 이런 걸로 안 내요. 그럼 여러분 다 찾아. 그러니까 어디서 봤던 거, 겸허하게 그 안에서 말장난해서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안 하려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 3번. 자, 개공사가 토지 매도 의뢰를 받고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다른 사람들 생각을. 너무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오 하려다가 쏙 들어가잖아, 이런 사람들. 오 하려다가 쏙 들어가. 그러면 너무 재미없어. 다른 사람들 기회도 좀 주고. 자, 어떤 것 같아요? 자, 고민 다 했어요? OX. 자, 우리가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들은 것 같아. 어떨 때? 임대차일 때.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차예요, 매도예요?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은 해야 돼요. 원칙은 해야 되는데 임대차일 때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아니할 수 있다가 해야 돼, 원래 해야 돼. 자,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1명 이상 확보하는 것. 이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 자, 요건 갖춰야 되잖아요. 5가지.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야 되고, 회원 확보해야 되고,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아니라 공인중개, 직원으로는 공인중개사를 갖춰야죠. 그냥 공인. 그리고 이 개공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지. 구분 잘해야 돼, 지금. 자.
자, 5번 봅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을 했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어떤 것 같아? 자, 그럼 먼저 자, 운영 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기억나죠? 아, 그러니까 500만 원 과태료 맞죠? 그 다음에 지정 취소잖아요. 그럼 지정 취소자 어떻게 암기했어요? 거영의 정사. 우리 거영의 정사. 여기 영자 있잖아요. 영자. 아, 그러니까 영감님 500만 원 내세요. 거영의 정사. 아, 지정 취소. 네, 둘 다 됩니다. 둘 다. 네. 자, 그래서 둘 다 됩니다. 자, 6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대하여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 확인 설명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 취득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에 대해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도 해라.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때, 자, 그럼 이 중에 뭐 틀린 거 있나요? 이게 틀렸잖아요. 확인 설명은 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중개 완성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고 해요. 전.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궁금해하는 거 브리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틀렸죠? 이게 틀린 거 이게. 자, 그 다음 7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법정 서식에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자,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그러니까 이거 확인 설명사항 있죠? 어디에다가? 법정 서식에다. 그래가지고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나요? 맞죠? 자, 확인 설명서 서식은 계약서 쓸 때 작성하고 법정 서식에다 써가지고 쌍방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꼭 X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8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제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라 취소 될 수 있다. 이거 의무적 취소. 그러니까 깜빡 이거 얘기 안 했네. 제재까지는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자, 이제 필요적 취소냐 의무적 취소냐. 자, 이거. 그래서 의무적 취소니까 취소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깜빡 이거. 자, 이제 나중에 이런 제재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자, 9번. 자, 계약금 등을 개공사 명의로 예치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개공사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아까 누구에게 교부하라? 예치 명의자.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나요? 개공사 명의로 예치를 했다고 했네. 그럼 예치 명의자가 누구예요? 아, 개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지금 개공사 명의로 예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 이것만 보고 틀렸다 하지 말고. 자, 참고로 제가 OX 지문 난이도 좀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어때?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것 같아, 지금? 너무 어려워? 다음번에 좀 쉽게 내줘요? 그냥 이렇게 해요? 아, 틀려도 이렇게 가자. 예? 아, 답이 X라고. 그래. 아, X라고 돼 있다고? 해설은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예?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니까 이거 맞아요. 아, 틀렸다고 돼 있어요? 아, 그럼 제가 이거 문제를 맞아요. 바꾼이라고 이거 아닌 거. 자, 잘 보세요. 개공사 명의로 예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가 누구예요? 개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서를 누구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맞다고 하세요. 제가 맞아요. 문제를 바꾸면서 해설 안 바꿨나 보구나. 예전에 썼던 것 좀 변형하면서 깜빡이네.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야 됐네. 그냥 O라고 바꾸면 돼. O라고. 여러분 그냥 O 이렇게 바꾸면 돼. 자, O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개공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형 보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랬네요. 자, 실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거래 당사자, 즉 쌍방이 아니라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왜? 이거는 취득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조금만 OX 지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바로 공부하고 문제를 푸니까 이 정도는 좀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다가 이거 풀어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손도 못 대.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바로 우리 해설 듣고 하니까 조금 난이도 있게 이렇게 연습할 거예요. 앞으로.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